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팟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세지 파티라는 알죠. 예. 보지는 그 못했어요. 아직 R-rated. 보지는 못했는데 R-rated 작업하는데 그 네. 세트 로겐이랑 네 제임스 맞습니다. 프랭코 그 사람들이 네네네. 그 역사적인 작품을 영화를 참여하셨군요. 네, 그 역사적인 제품을 참여를 했는데 크레딧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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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회사가 조금 야갔던 게 개인이 운영하는 이제 회사였거든요. 양아치 회사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되게 말도 많았어요. 뭐 카르툰 브루 그쪽에서도 맞아요. 법정으로 뭐 예. 간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 그 사이트. 이슈 들었어요. 네, 이게 너무 진행이 계속 길어지고 또 워낙 또 CEO가 오너가 이제 부부였는데 특히나 이 남편분이 감독이었거든요. 코 디렉터였는데 그 드림웍스 디렉터랑 같이 해갖고 이제 둘이 이제 감독직을 맡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 떠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견디겠다 하면서 나간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나간 친구들은 무조건 크레딧에서 제외를. 우와. 약간 진짜요? 감동적인구나. 예. 네, 되게 제가 아는 언프로페셔널하다. 친구 중에 동생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제 한 9개월 정도 하다 나갔고 그 친구가 진짜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 진짜 네. 끝나기 한 2, 3개월 전에 나갔어요. 근데도 안 올려줬어요? 근데 안 올려주고 와, 막바지에 그거- 한 6개월 정도 작업한 친구는 크레딧 올려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회사가 되게 좀 문제가 많았죠. 아직 존재하나 그 회사? 네, 아담스 패밀리 만든. 아담스 패밀리 거기서 했구나. 네, 예. 근데 왜냐면 나이트로젠이 그걸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어디에서 그거를 샀어요. 그 회사 샀어요? 네네네. 아. 그래갖고 이제 그 회사한테 이 아담스 패밀리라는 거를 이제 네 맡긴 거죠. 네. 오케이. 네. 거기서 또 피처 경력을 쌓으시고. 네네, 그게 피처 좀 경력을. 차이가 많이 느끼셨나요? 소세지 파티였지만 네, 그래도 확실히. 그 네. 전적인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죠. 게임 쪽이나 엄청나게 TV하고는 큰 도움. 다른. 예. 네. 엄청나게 정말 많은 차근차근 도움이 됐어요. 쌓으셨네요. 차근차근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네. 그래서 9개월 정도 소세지 파티 하다가 이제 그게 중간에 이제 멈추고 소세지 파티. NPC라고 하는 VFX 네네네. 스튜디오에 NPC 알죠. 예. 네, 가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되게 짧아요, 다. 6개월 정도 근데 뭐 작업했는데 게임 하시고 뭐 네네. TV 하시고 VFX. 애니메이션 피처 하시고 그다음에 네. VFX까지. 예. 네,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NPC 쪽 가서 6개월 정도 했는데 한 쇼를 3개 정도. 6개월 안에. 뭐뭐 하셨어요 그때? 그때 구스범스라는 예, 쇼 예. 하나랑 몬스터 트럭이라는 쇼 하나, 그다음 네. 마지막으로 그 슈퍼맨 vs 배트맨 그 작업. 예. DC 네네. 거. 배트맨 vs 슈퍼맨인가? 몬스터 그거를. 트럭이 그 네네. 블루스카이의 크리스 웨지 감독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맞죠. 예. 네, 그 맞아요. 사람이 한 번 뵀어요. 왜 그걸 하고 있지? 네. 되게 힘들게 작업했었어요, 그때. NPC에서. 워낙 무거워갖고, 리그 자체가. 리그 자체가 그 엄청 차 무거웠어요. 리깅이요? 차도 차고, 그 몬스터가, 네. 캐릭터가 문어처럼 이렇게. 그러면 그 텐티클이 하나하나 다 리깅이 되게 무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계속 플레이 블라스트 걸어야 되고, 그죠? 네, NPC는 되게 재밌는 게, 플레이 블래스트를 걸고, 실제 그 렌더링이 뜨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을, 그냥 제 기억상에 이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을 그냥 일하는 시간으로 다 쳐줘요. 예를 들어, 오버타임을 저는, 네, 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그냥 나가서 탁구 치고 막 뭐 하고 이렇게 와서 딱 보는데 아직 안 올라왔다 그러면 계속 그냥 있다가 렌더링 딱 나오고 체크하고 오케이 끝 하면서 집에 가면 이제 그것도 다 일한 그걸로 쳐줬던 기억이 나요. 네. 플레이 블래스트가 2시간인 건 상상도 못하겠는데. 그 네. 리깅이 느려서 플레이 블라스트가 오래 걸린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 마야상에서 플레이 블래스트는 빠른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 뒤에 있는 플레이트랑 이런 거랑 다 이제 점검하는 그 컴퓨터에서 렌더가 그거를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네, 커멘트로 이렇게 해갖고 애님 렌더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기억.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NPC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소니에서 오퍼가 와서 소니로 처음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회사를 옮기실 때마다 데모리를 계속 업데이트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소니에 들어갈 때까지도 옛날 순전히 그 애님스쿨 어... 데모리를 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야, 네. 애니스쿨이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네네네. 든든하구만. 하긴 소세지 네. 파티를 넣는 것보다는 네, 진짜. 아니면 애니메이션 잘하셨겠지만 그 모델링이나 캐릭터 디자인 같은 거 생각했을 때 네네. 예, 그래서 저한테는 한국부터. 사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 카우치 샷이 진짜 효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네. 인생 학선 씨 방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한국에서 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똘똘한 한 채 사라 그러잖아요, 아파트. 아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똘똘한 포트폴리오 하나가 비싼 하나가 진짜 정말로 회사를- 저한테는 네. 저 사실은- 회사 관두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회사 관두면서 예. 사실은 멜빈이라고 이제 블루스카이 네. 슈퍼바이저로 계신 분이 아, 멜빈턴? 네, 예. 저 다크 다이얼로그 두 번째 샷을 맡아서 하셨거든요. 저 인스트럭터로. 아 맡아서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 끝나고 블루스카이에서 사실 저를 이제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아. 당시에. 음, 근데 이제 비자 비자 안 때문에 해주죠. 이제 블루스카이 네. 비자를 잘 안 해줘요. 저 때도 그래서 그랬고. 그게 그냥 무마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소니 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 앵그리버드. 그러고 나서 소니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시민권을 따게 됐고 캐나다 시민권을. 아 그래요? 캐나다 지금 네. 들어왔어요? 따셨구나. 캐나다 시민권을 따게 됐고 그거를 알고 바로 블루스카이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 캐나다 왜냐면 아. 이제 훨씬 더 쉬워지니까 나프타 그죠, 그게 되니까. 예. 네네 TN 비자로 해서 뽑자라고 해갖고 그거를 준비를 다 해놓고 저희 사실 집 다 나오고 한국 잠깐 들렀다가 캐나다 잠깐 와서 바로 이제 국경 넘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국경에서 빠꾸 왜요? 비자가 디나이가 됐어요. 아 뭐? 그 저기 세관 거기서 네, 그 세관에서 그냥 빠꾸가 됐어요. 왜요? 이게 이유를 TN 얘기해줘요? TN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원이나 뭐 일반적인 그 H1B 같은 경우는 다 이미 페이퍼 프로세스를 다 하고 네. 결과를 받고 비자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네. 예. 근데 TN 같은 경우는 그 빠른 프로세싱 타임을 위해서 그 변호사가 다 이걸 준비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그 보더로 가서 보더 그 오피서한테 이걸 보여주고 그쪽에서 바로 심사를 해서 그냥 바로 줘요. 입국하는 그 사람 순간에 마음이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이었으니까 사실 와우. 잘 몰랐죠. 그리고 너무 쉬울 줄 알았어요, 저는. 그쵸, 너무 그쵸. 쉬울 줄 알고 그냥 가서 이렇게 내비쳤더니 얘네들이 뭐 이것저것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이 친구가 정말 진짜 뭐 배드 데이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게 약간 그냥 진짜 복불복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황당하네. 황당한 그래서 케이스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돼갖고 저희는 이제 둥둥 떠다녔죠. 거의 아 한 근데 한 그게 달 반 한번 네네. 디나이 리젝트를 당하면은 다시 리젝트를 당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할 할 수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다시 어플라이를 이제 페이퍼 형식으로 다시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한 달 반 정도의 그 리절트가 나올 때까지 디시전이 나올 때까지 밴쿠버에서 그냥 집 없이 그냥 진짜 던져냈죠. 다 정리했으니까 우와. 와. 던져냈죠. 정말 힘들었거든요. 별별 일이 홈레스가 된 홈레스처럼 거네. 전전하고 음. 그러다가 와, 대박. 결국에 그것도 디나이가 되고 똑같은 이유로 그래요? 디나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3자 대면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변호사가 사실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 거 같아. 첫 번째는 그렇다 네. 치는데 두 번째까지 안 된 건 변호사 잘못이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누구를 뭐 블레임하고 해서 뭐 해결을 되는 일은 그치, 없고 그치. 해서 제가 이제 블루스카이 쪽에다가 이대로는 더 이상 못한다. 왜냐면 다시 어플라이를 해도 또 그 기다림이 있고 내가 어떻게 기다리지? 그치. 내가 나 혼자도 아니고 지금 와이프도 있고 못하겠다. 그래서 예. 정중하게 이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소니에 다시 야, 진짜 다시 무릎 꿇고 나 홈레스예요. 제가 재밌었던 게 소니를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연히 제 그 리드를 했던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이 와갖고 지금 한참 사람을 뽑는데 너 네. 혹시 파트로 사실 되게 예외였거든요. 파트로 잠깐 일해줄래? 그래서 스톡스를 한 4주 정도 아 스토크스. 예. 네, 스톡스를 4주 정도 도와주다가 제가 3주 차 됐을 때 이제 정중하게 이제 거절하고 소니에 미안한데 혹시 다시 들어가면 안 될까라고 해서 흔쾌히 받아줬어요. 소니가. 그래서 그래도 잘 저기 관계를 잘 너무, 하시고 네, 신뢰이 너무 있으셨으니까. 예.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소니에서 결론적으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앵그리버드부터 해서 뭐 스톡스, 스머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파이더맨 인투 더 스파이더버스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드림웍스로 오게 됐죠. 저는 스토크스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스토크스가 진짜 그
그 당시에 많이 쏟아져 나오던 3D 애니메이션 중에 저는 스트록스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정말 이렇게 근본적인 코미디 정말 네. 그 올드스쿨 코미디라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애니메이션도 네, 하고 네. 답게. 근데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조금 다른 게 있었나요? 뭐 슈퍼바이저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디렉터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그 되게 그래픽한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니가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그렇죠. 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을 앵그리버드로 했어서 그런지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는 스냅피하지만 되게 약간 막 Keep Alive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스톡스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포즈 투 포즈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 홀드하고. 예. 네, 그래픽한 특히나 이제 새 같은 경우도 부디가 막 엄청 이러니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어정쩡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확 돌려버리라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적으로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저기 늑대 네. 장면 네. 그거 보고 볼 때마다 지금도 너무 소름 웃기고 돋죠. 그러는데 예. 정말 대단한 거기에 관련한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디즈니에 있는 친구거든요. 아실 텐데. 조 와, 그 조 친구가 홀마크? 예. 네,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그 걔가 친구가 울프 다 리깅해서 셋업 다 했다는 얘기 네. 들었어요. 예. 그 친구가 마야를 안 키고 작업했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스크립트로 다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 한 거는 아닌데 예. 얘가 사실 그런 쪽으로 되게 애가 해박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래서- 어린 친구인데 젊은 친구인데 네. 걔한테 캐릭터 샷이 하면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리드할 때 그 친구랑 많이 일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샷이 가면 리깅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네. 자기가 다 이거 고쳐가지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리깅으로 완전 바꿔가지고 물론 이제 캐싱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지만 그래서 리거들이 막 무슨 문제 생기면 막 열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만큼 테크니컬리 굉장히 해박한 친구였어요. 친구였어갖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울프 브릿지 샷이었거든요. 예. 그 다리를 만드는 샷인데 울프들이 다리를 스스로 이렇게 따따따따따 예. 결합해갖고 이제 다리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약간 그 킹라이언 이렇게 접는 것처럼 이렇게 예. 하면서 접는 것처럼 그렇게 울프를 하나 만들고 합체 그거를 로봇 같이. 코딩으로 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블럭하듯이 어차피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되게 기계적인 그런 느낌이니까. 네네 굉장히 기계적인 느낌이라 그렇게 한 다음에 끽끽끽 내려가는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 거의 그래서 하루 이틀을 막 그냥 코딩으로만 그 친구는 작업했다는. 보기 드문 좀 천재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나 이런 테크니컬한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느낌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뭐 리얼한 거, 스냅피한 거, 카툰이한 거 다 잘하고 약간 맞아요. 좀 딱 네. 학성 씨랑 지금 성민 씨를 합쳐놓은 그런 사람인 그렇죠. 것 그런 같아요. 애니메이션계의 엄치나 애니메이션의 성민 씨, 이 테크니컬한 면에 학성 씨. 저는 진짜 인정하는 정말 잘하는. 오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우리 집 친구 집 아들은 스크립트로 늑대를 애니메이션 했다더라. 그런 애니메이션계를 엄치나요. 어쨌든 드림웍스에 와서도 이제 막 다 싹 고쳐놓고 그 A 툴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니에서 경력을 많이 쌓으셨군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또 저기 미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네,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스파이더맨 이제 작업하고 있을 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드림웍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온 계기가 이제 제가 애님스쿨을 들을 때 많은 이제 그 멘토들을 만났는데 그 멘토 중에 한 명이 JP 산스라는 친구였거든요. 굉장히 사실 업계에서는 조금 되게 유명한 애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슈퍼바이저가 되고 하면서 이제 드림웍스가 갑자기 이제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뽑았거든요. 드림웍스가 그동안 사람을 계속 내보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규모를 좀 키우자 그래갖고 사람을 뽑을 때 그 애님스쿨에 그 친구 있었는데 한번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줘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리크루터가 이제 알아보다 보니 이 친구 지금 소니 있네. 그래서 연락이 닿아서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됐고 애님스쿨이 끝까지 정말로 저기 무덤까지 가는 대머리 진짜 무덤까지 제대로 된 초이스 하나 하면은 오늘 이 정도면 우리 협찬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애님스쿨에서 광고를 지금 당당하게 윈윈이라고 밝힐 수 있습니다. 정말 애님스쿨도 분명히 얻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까지 한 대머리인데 그래도 미국으로 오게 된 건 애님스쿨의 그 스파이더버스를 아예 안 보여줬어요. 아예 안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못 보여줬어요. 그때 아, 제가 좀 개봉이 안 조심스러운 게 됐으니까. 있었거든요. 소니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게 조금 스트릭한 면이 있어갖고 예. 네. 그래서 그 전거는 다 보여줬어요. 그 음. 영화 개봉한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 네. 소니 안에서도 스파이더버스는 그 건물 슈시였네. 자체를 아예 따로 어. 렌트를 해갖고 그쪽으로 옮겨갖고 거기서 작업했어요. 음. 네. 극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러니까 했어서. 스파이더맨 작업하는 중간에 이제 드림웍스랑 네. 연결이 되신 거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끝나는 딱 그 시기 맞춰서 드림웍스로 넘어갔죠. 야, 진짜 파란만장한 경험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예, 진짜 스튜디오는 진짜 좀 확실히. 다양한 네네. 경험하셨네요. 예. 네네. 그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진짜 그 게임부터 시작해서 그런 피처 필름 오기 전까지 그 중간에 그 단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거쳐 오신 게 정말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캐나다랑 미국 합쳐서 회사 다닌 건 이게 처음이라 갖고 네, 맞아요. 그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 너무 부러워요, 진짜. 저도 2개 정도. 예. 네. 예. 학승 씨도 두 번째인가요? 네, 이게 미국에서는 두 번째죠. 예, 미국에서 두 번째죠. 그게 한국에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이게 인생의 두 번째. 나랑 똑같네. 네, 많이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훨씬 부럽거든요. 드림웍스도 계시던 분들 막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계신 그렇죠. 분들 보면 예. 드림웍스는 또 음. 그런 거 주잖아요. 오래 있으면 뭘 주고. 예. 저는 아. 그런 게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가 낀 것처럼 역마살이 든 것처럼 계속 도니까 그렇죠. 돈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지만 또 그 사이에 네. 고생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 네네. 우여곡절과 그 네네네. 황당함과 이런 고생 같은 게 좀 많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러웠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쿵푸 팬다 그 스태츄 같은 거 막 이렇게 있는데 와 진짜 멋있다 막 이랬는데 쿵푸 팬다를 줘요? 네, 드림웍스가 아. 막 예전에는 스태츄가 막 이만했어요. 거의 아. 스태츄를 되게 멋있게. 네. 아, 스태츄를 주는구나. 뭐 네. 5년, 5년? 10년 이렇게 마일스톤을 하면요. 네네네. 그리고 쇼 끝날 때마다 이제 그 쇼 캐릭터. 끝나면은 그 크루 기프트로 또 스태츄를 주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요즘은 또 많이 그렇진 않는데 네, 그럼 뭐 성미 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정말 부러운 게 그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여기까지 드림웍스 오시기까지 정말 다양한 인더스트리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게임 쪽에도 있으셨고 TV 쇼에도 있으셨고 뭐 피처 필름 그리고 뭐 메이저 드림웍스까지 뭐 소니랑 이런 드림웍스까지 이렇게 거쳐 오시면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저는 게임 회사밖에 안 있었어요. 어떤 다른 스튜디오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애니팟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원하시는 게 여러 분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게임 쪽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가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녀보시면서 그런 이제 차이점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 뭐 안 좋았던 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네. 사실 제가 질문을 조금 많이 받는 게 피처 스튜디오는 어떤 느낌인가요? 뭐 왜냐면 한국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요즘은 그죠. 좀 많이 네.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사실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아, 뭐가 정확하게 틀리지? TV 쪽과 피처는 뭐가 틀리지? 제가 사실 한국에서 TV를 경험을 혹은 피처를 경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한 게 정확하게 뭐 큰 도움이나 아니면 진짜 현실적으로 뭔가 반영이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TV랑 피처를 그냥 놓고 본다면은 TV는 확실히 그거죠. 시간이 타이트하고 버젯이 타이트하고 그만큼 일을 또 많이 하고 네. 이게 그냥 찍어낸다라는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실 피처 쪽을 위주로 공부를 했고 애니스쿨이라는 걸 통해서 피처 필름에는 이런 식의 스테이지를 거쳐서 이렇게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든다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TV를 들어갔더니 제가 3개월 만에 나온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되게 많았어요. 내가 공부를 한 그런 프랙티스를 한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나는 남들보다 계속 뒤처지고 특히나 너드콥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 너드콥 회사가 진짜 악랄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그 모니터 옆에 시계가 달려있어요. 시계가 온탑으로 달려있어요. 온탑.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없앨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시계에 어떤 뭐 지금 6시다 5시다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지금 너가 프로덕션으로 비하인드인지 어헤드인지를 보여줘요. 되게 악독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박이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애니메이터로 이제 첫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디테일 높여갖고 막 난 이거 나름 이거를 뭐 데모리를 만들 거야라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굉장히 좋았죠. 퀄리티가 높다. 느낌이 되게 좋다. 디테일하다. 하지만
제 클락은 계속 뒤로. 아,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CTN을 갔었거든요. 처음으로. 그 CTN이 네, 그 CTN 엑스포. 모르신 분들은 그 애니메이션 엑스포죠. 그 박람회 네네네.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들. 예. 네네. 그 엑스포를 가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그때 이제 블루스카이 멘토들이 많으니까 블루스카이 예. 부스로 가서 인사하고. 처음으로 이제 제프 가버라는 제프 꽤 가버도 유명한 알죠. 예. 애니메이터 분이 이제 나와 있어서 제 데모릴도 보여주고 그때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내림스쿨 들었으니까 예. 알고 계시고 이제 조언을 좀 많이 해줬는데 그때 들었던 조언이 TV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거기에 머무는 거는 오히려 나쁜 습관을 좀 그치. 오히려 예. 만들어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음. 너가 뭐 비하하는 사실 의도는 절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피처를 어떤 식으로든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빨리. 예. 왜냐면은 TV 쪽에서 요구를 하는 그 타이트한 스케줄 안에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려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딱 그 정해져 있는 어떤 스텝이 있거든요. 맞아요. 키포즈 잡고 안티시페이션 뭐 이렇게 딱 오프셋하고 끝내는. 딱딱딱딱하고. 예. 네네. 그러고 끝. 약간 이런 게 있어갖고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디테일을 넣거나 폴리싱을 하는 혹은 뭐 디테일한 어떤 감정을 잡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점차적으로 너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제가 피처 쪽으로 소세지 파티로 네 처음 가게 된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버젯이 좀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샷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퀄리티에 더 중점을 주는. 네네. 시간이 그리고 이제 뭐 걸리더라도. 네,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샷 예. 플래닝 자체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나름 이제 좀 뭐 실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좋은 그런 탤런트들이랑 이제 둘러싸여서 그 환경 안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그 예전에 조금 준비해 놨던 게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소니 다녔을 때 예. 그다음 지금 드림웍스랑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차이점? 차이의 차이점? 네, 예. 소니랑 드림웍스가 뭐 어떤 문화라든지 뭐 뭐가 일하는 다른지. 스타일이라든지. 네, 똑같은 피처 스튜디오인데 어떤 느낌이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약간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해주실까봐 이렇게 약간 준비를 해왔는데 소니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요. 한꺼번에 쫙 네. 인력을 많이 활용해요. 디즈니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처음 시작은 이제 소수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막바지에 가면 크런치 타임이라 그래갖고 이제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하이어가 돼서 한 2, 3개월 혹은 많게는 5, 6개월 정도를 빠듯하게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쑥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맞아요. 나간다는 게 네네. 어떤 의미인 거죠? 계약직을 하고 끝나고 네네. 계약- 템프 애니메이터 개념으로 템프 네. 애니메이터 예, 딴 계약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끌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잠깐 그래갖고 소니에서 영화 하나가 끝나면은요 데모릴이 쫙 들어와요. 같은 프로젝트. 예전에 네. 그 뭐 미트볼이 끝나면 미트볼 데모릴이 네. 쫙 들어와요. 회사에. 맞아요. 디즈니에서 진짜 뭐가 많이 끝나면 뽑아요. 쫙 들어오고. 예. 예. 그때 그리고 제 그 레코드였던 게 이제 스파이더버스 할 때 예. 저희가 사실 프로덕션이 엄청 비하인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막바지에는 180명 가까이 참여했어요. 애니메이터가 애니메이터 180명. 와, 상상이 이- 되시나요? 그 안 칠 때가 있어요. 안 칠 때가 안 칠 때가 거의 없었어요. 막 좁게 끼어안고 그랬겠네요. 거의 사람들. 없었어요. 거의 예. 그랬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예, 스파이더버스에서 되게 재밌었던 점은 보통 영화가 개봉한 적어도 한 4개월, 5개월 전에 끝마치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런 다음 개봉을 했는데 스파이더버스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그때 개봉을 했죠. 크리스마스 그때 이전으로 해갖고 개봉을 했는데 11월 달에 끝났어요. 진짜 대단하다. 제가 스파이더버스 얘기하면 진짜 거의 한 3시간 살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무시무시했었어요. 스파이더버스 특집을 네. 한번 해야겠네. 예. 네, 무시무시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파이더버스 할 때 이제 운이 좋게 이제 리드를 했었는데 오. 그때 제가 맡은 그 팀 인원이 18명인가요? 우와. 그 스파이더버스에서 그 프로젝트에서 리드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시퀀스 리드 같은 슈퍼- 거예요? 아니면 그쵸. 여기로 따지면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이제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바이저고 예. 그 다음에 그 디파트먼트 헤드인 이제 그 헤드 오브 디파트먼트 호카라고 불리는 직책이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소니는 틀린 게 그 호카가 슈퍼바이저고 이름이 슈퍼바이저들이 리드
개념으로 이제 시퀀스를 맞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는 오케이.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은 리드들이 샷 작업을 거의 못해요. 다 음. 하더라도 노트 되게 주고. 간단한 샷들 관리만. 네네 그런 식으로 하고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워낙 소수 정예라 음, 정말로 슈퍼바이저들이 좋은 샷을 거의 A급 샷을 거의 가져가기도 하고 각각 애니메이터들이 맞는 그 포션이라 그러죠. 실질적인 전체 영화에서 맞는 그 참여도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드림웍스는 크런치 타임이 돼도 그렇게 많이 하이어를 하지 않나 보죠? 그치 절대 아예 없어요. 아예 아예 없어요? 그냥 다 네, 정규직으로 소수 다 소화해요? 정예로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시면 드림웍스가 보시면 오. 진짜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끝이에요. 근데 소니는 소니는 그냥 계속 계속 애니메이터 계속 네. 그런 것도 그렇구나. 있고 뭐 드림웍스의 자랑인 프리모라는 프리모 프로그램 툴. 네, 어마어마하죠. 프리모라는 툴이 있고 그 제가 처음으로 그 대중한테 공개된 게 그 저기 How to Train 네, Your 맞아요. Dragon 네. 할 때 그걸 프리모로 작업하는 네. 것들이 막 나오면서 네네네. 그 선택하고 막 이런 게 전혀 네. 무슨 로케이터 그런 라인 같은 전혀 것도 없죠. 없고 그냥 네. 메쉬를 러브 선택해서 커브가 막 하고 없고, 이런 게 네, 메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리얼 타임으로 돌아간다면서요? 리얼 타임으로 그 돌아가고 항상 우와.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로 한 8명, 9명까지도 막 소화를 해요. 그냥 그걸 뭐 캐시를 오. 이용하는 건가요? 캐시를 아니면은 이용을 하는 건데 그래픽 캐시를 이용하는 건데 계속 리얼 타임으로 이게 캐시를. 소니도 제가 스파이더버스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적용이 됐거든요. 캐시 네. 시스템이. 근데 완전 어드밴스예요. 그래서 아, 진짜 프리모는? 업데이트가 너무 빠르고 예, 되게 굉장히 특이하구나. 효율적으로 따지면 진짜 최고죠. 프리모가 진짜 저는 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기술력. 예, 그런 프리모가 좋은 점도 있고 단 이제 드림웍스 프리모에서 단점은 생각보다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쉬가 만약에 캐릭터가 이렇게 있을 때 네. 디테일하게 쉐입을 좀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파이더버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래픽하고 뭔가 딱딱한 이렇게 직각적인 그런 네. 느낌을 좀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게 뭐 리깅 안에서 그냥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A-툴이라는 거를 통해서 메쉬를 스culpting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culpting을 애니메이터가 전부 다 해요. 네. 그 라티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티스나 아니면은 그냥 벌텍스 진짜 움직여갖고 아예 그 블렌 쉐입 같은 걸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드림웍스는 그런 게 조금 없어요. 그래서 딱 리거가 주는 거 가지고 네.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많이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그 CFX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드림웍스는 크라우드 팀이 있고 따로 있고 소니는 크라우드 팀이 없어서 그냥 애니메이터가 샷 받으면 이제 웬만한 크라우드 다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네네네. 그래서 효율이 별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애니메이터들이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소니랑 드림웍스만이 갖고 있는 되게 장점 중에 장점은 소니도 그렇고 드림웍스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추구를 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스타일도 좀 도전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디렉터가 바뀌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스타일도 그러니까 막 스냅피한 어떤 카툰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리얼리스트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소니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외주를 많이 하거든요. 소니 자체 쇼도 많이 하지만 외주로 스파이더버스 자체도 사실 이미지웍스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을 이제 그 하이어를 해갖고 이렇게 쓰는 건데 혹은 이제 그 필로드랑 크리스 밀러 그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많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 저희가 외주를 받은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같이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주변 그 코어커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드림웍스의 단점 중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인프로덕션이 많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런 라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쇼를 디벨롭을 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그냥 가자라는 주의가 좀 있나 봐요. 좀 오래된 회사에 꿀들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소니 이미지웍스가 원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시작한 회사가 아니라 그런 네. 영화 쪽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이미지웍스가. 맞아요. 그러면서 VFX나,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서 네, 아마 그런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약간 그런 위주의 구조가 된 것 같고, 네, 픽사나 드림웍스는 애초부터 자기네들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큰 회사들이니까 아마 그쵸, 그런 그쵸.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사실 그 얘기를 사실은 그 감독이었던 스파이더버스 감독이었던 밥이 지금 그 드림웍스에서 푸스앤푸스 2 아, 그 드림웍스로 감독을 하고 왔어요? 있거든요. 네. 그 감독이 이제 저는 했었으니까 네. 여기 와서 둘 다 드림웍스에 와갖고 예, 예, 가끔 예. 이렇게 만나갖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실 소니가 되게 좋은 픽이었던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감독 좋은 픽이었던 입장에서는. 게 예. 네. 그 하청업체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드림웍스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반발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다. 정치를 해야 되는 우리 정치를. 이거 하려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예. 이거 안 돼. 약간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지금 투스로 간다는 그런 것들과 예. 그로 인해서 생기는 테크니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소니 이기였기 때문에 그냥 하자. 그래 순발력이 어떻게든 또 있다는 해보자. 얘기고. 예. 네네네.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된 회사이고 그렇게 또 네. 기술적으로 강한 회사들은 또 그 기술이 있는 부서들의 힘이 또 강하잖아요. 네네네. 예, 각 부서들만의 그 맞아요. 파워들이 있고 그거를 싸움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 오래된 회사일수록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약간 픽사도 있는 있는 것 것 같아요. 같고, 네네. 예. 네. 큰 회사들은 크고 오래된 회사들은 다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 소니와 드림웍스의 장단점. 맞아요. 네. 아, 재밌는 얘기를 그런 네. 게 재밌는 얘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성민 씨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뭐가 있어요? 앵그리버드랑 아무래도 스파이더버스 요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애니메이터로서. 네, 소니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이제 프로젝트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내가 정말 피처에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쇼가 앵그리버드였어서 더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편으로 또 가장 먼저 제 이름을 확인했던 크레딧은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에 기억이 많이 남죠. 남는 그렇겠다. 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스파이더버스가 그런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했고 에피소드도 많았고 제가 처음 리드를 하면서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또 오스카도 받고 처음으로 특히 애니메이터로서는 굉장히 차별화된 작품이니까 네. 애니메이터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스파이더맨이. 맞아요. 정말 소니에서는 아무도 오스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뭐 평소에 얘기하거나 이럴 때 야 이번 오스카 어떻게 됐대? 야 애니에서 뭐 골든글러브가 누가 가져간대? 후보가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아무도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소니에서 나온 영화가 후보에 오른 것도 거의 없고 늘 그렇게 우리한테는 사실 그냥 관심밖의 일이었다가 스파이더버스 하면서 이게 오스카 골든글러브에서 막 상을 따기 시작하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개봉을 했는데 막 열광하기 시작하고 약간 이러면서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드림웍스에 오니까 되게 막 관심사긴 하더라고요. 다들 누가 이길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성민 씨가 그런 처음에 애니메이터로 시작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쭉 그 커리어를 쌓아 오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이제 그 업계나 뭐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들 이런 거 많이 보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터, 네. 감독 또는 작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취향. 진짜 개취로는 대부분의 분들처럼 뭐 글렌킨이라든지 막 레전더리 애니메이터 사실 이런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렇지만 제가 진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같이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친구들 중에 줄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줄리.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애니메이터요? 소니에서 애니메이터고 스파이더버스 할 때 리드로 또 같이 작업을 했고 그 친구가 이제 마일즈라는 캐릭터를 이제 같이 디벨롭을 했거든요. 정말로 잘해요. 이 말고는 딱히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액팅 안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잘 캐릭터를 해석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 그냥 완전 나와 같은 레벨이 아닌 것 같은 저한테는 사람을 거의 어나더 레벨처럼 느껴지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바로 그 친구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 또 액팅은 그렇고 액션 쪽으로 가면 또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막 이러지만 가장 먼저 딱 제 머릿속에 생각났던 건 줄리라는 친구. 지금도
네, 뭐 소니에서 열심히 소니에 있고요. 일하고 있는. 네. 참 저도 살면서 한 2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이 아, 왜 진짜 또 내 얘기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다. 아니요. 그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그 게임 쪽에서 진짜 그 타이밍이라든가 그 센스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좀 잘 못 봤었던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라를 작업하신 분인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 한국 게임 테라. 예, 예. 한국 게임 그 테라 하셨던 분이랑 여기에서 본 또 다른 친구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그 2명 정도가 저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좀 이렇게 어나더 레벨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예. 심리가 네.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경력이 그래도 오래됐다면 오래됐으니까 10년 네. 이상 15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한계라든지 나의 그게 이제 느껴져요. 예, 맞아요. 제가 그 이유 중에 제가 이제 최근에 카메라로 전향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은 다 했구나. 나의 포텐셜은 애니메이터로의 포텐셜은 나는 오케이 이 정도면 나 만족하고 내가 쟤네들처럼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걸 문성 느끼는 형님은 순간 근데 그게 뭐 씁쓸한 느낌이 아니에요. 씁쓸한 느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잘 알게 된 어떤 그런 또 기쁨 같은 게 있고 그럼 다른 걸 또 해보자 하는 또 그런 결정을 흔쾌하게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경험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질투도 느낄 때도 있고 네. 나도 예, 저렇게 하고 맞아요. 싶은데 나는 왜 안 맞아요. 되지 이렇게 그런 그 frustration 네. 뭐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고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좀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런 건 감정은 좀 줄어들면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네. 친구들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어떤 맞아요. 거울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죠. 되게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가 음. 옆에 있다라는 거. 뭐 클랭킨 작업한 거 보면 와 끝내준다 하지만 진짜 그냥 옆에 딱 붙어서 같이 같은 쇼를 작업하고 같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로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잘하는구나.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네. 결과만 보고 보면은 그냥 신비롭잖아요. 근데 그 네. 과정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나랑 네.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더 정말 느낌이. 네, 네. 맞아요. 예, 오늘 정말 그 파란만장한 네. 그 경험담과 또 정말 재미있었던 그 스튜디오 경험담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건 아니요. 다음에 진짜 이 스파이더 버스만 가지고도 한번 스페셜을 만들 예. 제가 볼 가치가 있는. 때는 이거 올리면 이 밑에 질문들이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 질문들이랑 그 스파이더버스랑 이렇게 합쳐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 흥민 씨가 예. 바쁘시지 않으면 한번 또 초대를 아유, 저야 뭐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은 네, 영광이죠. 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니 저희가 그렇게 제가 구독자가 다른 많은 아이디를 써서 구독자가 질문을 많은 남기도록. 채널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네. 이번 기회에 마케팅을 좀 열심히 해서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들으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거라든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 그것도 질문 올려드리고 그러면 되죠. 네. 예. 그러면은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는 얘기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비 씨.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보도록 해요. 네. 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